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여덟 번째 내리막길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네 방향 이웃항곡길이 움직일 수 있는데 내리막길, 즉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 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동하는 경로의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 자, 답에서 보면 이렇게 한 방향, 두 방향, 네, 세 방향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n 곱하기 n이 500 이하니까 500 곱하기 500짜리 크기까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높이는 뭐 만이야. 이건 그리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전에 있던 문제처럼 그렇다면 상하좌우 네 방향 중에 내리막길이면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쭉 갱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문제가 그렇게 풀어지지 않는 방식이에요. 왜 그런지를 근데 한 번은 보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좌측 여기에는 하나의 경로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갈 때 얘는 네 방향에서 오는 경로수의 합, 네, 작아지는 방향이니까 네, 거기에다 자기 적혀있던 값을 누적해 가면 되겠죠. 경로 개수를. 자, 그리고 네, 얘는 상하 좌우에서 내려올 때 뭐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 하나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네, 작아지는 경로네요. 물론 여기서 오는 건 지금 경로가 안 적혀 있죠. 네, 일단 경로의 개수가 안 적혀 있는 데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다음에 요 경로가 그대로 저기 되고요. 그다음은 마찬가지로 네, 여기도 하나의 경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다음으로 가면 네, 작아지는 게 없으니까 여기 경로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도 계산 여기서 내려갔지만 여기 경로 개수가 빵개니까요. 네, 누적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자, 내려오는 경로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도 네, 이쪽으로 내려오는 경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는 경로가 하나고요. 네, 옆으로 가보면 내려오지만 뭐 경로 없는 데서 내려온 거고요. 마찬가지고 네, 줄어드는 방향이 있네요. 네, 없습니다. 자, 줄어드는 경로가 있고요. 있고 또 줄었고 네, 여기선 빵이니까 자, 여기는 양쪽에서 줄었으니까 2가 되겠죠. 네, 요거랑 여기 수를 더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네, 그대로 요 경로가 더해져서 빵이니까 2가 됩니다. 답은 3인데 왜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네, 요 방향으로 탐색하면서 네 방향을 검색한다는 건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이 순서대로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경로가 나중에서 판단이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을 거꾸로 누적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만약에 이 경로가 네, 지금은 문제 있는 풀이 방법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경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경로도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사실 요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상하좌우 네 방향 중에 여기 경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경로 하나, 여기에서 오는 경로 하나가 해서 얘는 사실 2가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는 경로 하나 더해지고 이렇게 오는 경로가 더해지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됐어요? 네, 이 방향으로 순회를 하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전 풀어보신 문제들이랑 좀 다른 점은 상하좌우에서 내리막길로만 이동하는 건데 아직 순회하지 않은 곳에서의 처리까지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건 여태까지의 DP 문제처럼 그냥 방향을 가지고 순회를 해서는 오는 방향이 뭐 우측, 아래 또는 대각선 아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네 방향일 경우에는 여태까지처럼 풀이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깊이 우선 탐색을 해서 네 방향에 있는 걸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자, 다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면요. 초기에 네, 경로가 하나 있죠. 네, 얘가 DP라는 네, 어떤 리스트, 2차원 리스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DP의 네, IJ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 여기를 그냥 좌표 11이라고 합시다. 네. 자, 11 좌표에서 네, IJ까지의 네,
경로의 개수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지점이 ij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미 네 방향에 있는 경로가 다 구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나보다 작아지는 쪽에 대한 경로의 개수를 이 네 방향에서 누적을 해야 될 거란 얘기예요. 네. 어느 한 지점에서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순회한다든가 이런 걸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얘를 다시 결국 풀이 방향으로 해보면 네 방향 네, 으로부터죠. 그리고 네, 범위 내가 필요하겠죠. 범위를 벗어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전 좌표니까 저희 맨날 current next 이렇게 했는데 네, 이름을 한 번만 바꿔보죠. previous ij로부터 네, current ij 현재 좌표로 오는 게 네, 값이 내리막길 네, 더 작아야 된다. 네, 결국은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죠. 자, 미리 하나를 좀 정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범위 내라고 하면 범위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이때 저희가 다른 문제풀이에서 많이 썼던 게 뭐가 있어요? 범위 체크를 안 하기 위해서 네, 둘러싸는 거죠. 자, 둘러쌀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어떤 값으로 둘러쌀 것이냐. 어떨 때는 마이너스 1, 어떨 때는 1, 어떨 때는 맥스 값 이런 거니까. 두 번째, 둘러싸고 나면 범위가 바뀐다. 자, 즉 좌표가 1, 2, 3, 4, 5 해서 이 자리가 m이 될 거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1, 2, 3, 4 해서 이 자리가 n이 될 거란 말이죠. 범위가 바뀐다. 두 번째는 자, 이전 좌표로부터 오는 경로가 네, 이전 좌표로부터 오는 경로가 내리막길일 때만 경로가 있어야 되잖아. 이 바깥은 경로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값도 0이겠지만 여기서 뭔가 오면 이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값을 얼마로 해주면 돼요? 높이가 만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 값을 다 0으로 채운다면 값을 0으로 채운다면 코드에 방해를 하지 않겠구나. 여기서 오면서 더 작아질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좌표로부터 다음 좌표를 구해 나가면서 더 작아질 일은 없을 것이다. 상하좌우 네 좌표를 만들어서요. 네, 그렇게 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상으로부터 왔고 하로부터 받고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한번 그려본 다음에 가죠. 자, 요 지점 NM 좌표 지점까지의 경로의 수를 구해야죠. 그럼 얘는 자기를 둘러싼 이쪽으로부터 오는 경로의 수를 각각 구해야 될 겁니다. 물론 얘도 구하겠지만 내리막길이 아니라 무시되겠죠. 값 자체는. 자, 물론 초기 값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건 요 자리가 될 겁니다. 요 자리. 네. 자리가. 자, 그럼 우리는 요걸 불러주면 얘가 DFS로 깊이 우선 탐색을 하면서 값을 찾아 나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런 DP 테이블, 비어있는 DP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는 이제 어레이가 되겠죠. 두 개의 좌표를 똑같이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값, 네, DP에 11, 11 자리에다가는 경로의 수인 1로 초기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초기화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메인에서는 네, 요 자리를 불러주면 그게 결국 답이겠죠. 메인에서는. 네, 자, 이름은 네, 그냥 DFS라고 쓰겠습니다. 네, 다만 너무 크죠. 500, 500. 그래서 메모이제이션을 좀 해야 되겠다. 네, DFS, BFS는 다른 강의에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걸 일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DFS에 N, M을 부르게 되면 네, 이게 바로 네, 정답을 만들어주게 될 거다. 자, 다만 너무 크죠. 500, 500은. 그러니까 메모이제이션을 써서 네, 한 번 구한 값을 두 번 구하지 않게 네, 중복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형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DFS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이걸 메모이제이션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네 방향으로부터 범위 체크는 할 필요가 없겠죠. 둘러쌌기 때문에. 네, 내리막길이면 네, 이전 방향으로부터 날아올 때 더 작아지면 네, 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DFS 현재 좌표가 있어요. 자, 다만 중복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요 DP 값을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실제로 경로가 빵인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경로가 빵인 점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네, DP 값을 만들 때는 이게 계산이 한번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0도 많이 쓰는데 지금은 실제로 경로값이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0보다 큰 값이 경로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1 정도로 초기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P 값은 네, 마이너스 1로 네, 초기화. 네, 그 다음에 네, 이 지점을 1로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한 번도 계산이 안 됐으면 마이너스 1 값일 거고요. 한 번이라도 계산을 했다면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이겠죠. 네, 그럼 그 상태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즉, 자, 만약에 DP의 CI, 네, CJ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아직 한 번도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네, 중복 처리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직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때는 네, 계산 해주는 겁니다. 자, 1회만 네, 해주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게 아니란 얘기는요. 네, 이미 값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써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그때는 return 네, dp의 ci 네, cj 값을 리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도 처리가 안 됐다면 처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네 방향으로부터. 네, 여기 네 방향으로부터 내리막길이면 네, 여기 있는 DP 값을 누적해 주시면 되겠죠. 네, 높이는 여기 있는 어레이 배열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네 방향 더 작아지면 누적해 준다. 네,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만 누적하려면 일반 변수를 쓰셔도 되겠고 네, 얘를 직접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즉 어차피 여기 누적할 거니까 네, CI, 네, CJ를 누적을 위해서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네, 자, 네 방향 네, 즉 PI 네, previous IJ를 네, 계산합니다. 네, 이건 넥스트에서 많이 해봤을 테니까 코드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네, PI, PJ 즉 높이를 비교해 봐야 되니까 이전 좌표 네, 내 상 방향으로부터 나한테 오는 것보다 현재 좌표 어레이의 네, current I, 네, current J가 작다면 네, 지금 네 방향은 했고 범위는 체크할 필요 없고 네, 작아지는 부분이니까 이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네, DP에 네, 경로수를 누적하는 거니까 플러스 이퀄 DP에 PI 네, PJ를 누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여기를 호출했다면 상하좌우를 누적해야 되니까 얘를 불러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상하좌우를 누적해야 되는데 아직 안 불렸으니까 네, 계속 DFS를 호출해 가다가 1이 되면 네, 얘는 1을 리턴하는 거죠. 1값이 적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내리막길이 아니니까 무시될 거고요. 이 지점은 네, 내리막길이 아니니까 무시가 될 거고 이 지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못 구했다면 다시 불러서 값을 이 끝에서부터 하나씩 거꾸로 채워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 상상 호출됐다가 네, 하 이건 어차피 지금 안 됐으니까 좌 예, 이런 식으로 가서 쭉 여기서부터 채워나가서 이렇게 꽉 차게 되는 리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초기화해주는 부분만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한다. 예, 그리고 DP는 1로 만들고 얘는 0으로 감싼다. 이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해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DFS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네, 이거는
안 계산된 게 있다면 계산해서 저장해 놓고, 네, 저장해 놓고, 저장하는 부분이 없네요. 네, 설명을 드리다 보니, 자, 다 계산해서 네 방향을 다 했다면, 네, 끝났다면 저장을 해 놓고, 이 자리 저장해야죠. 저장이 누적해서 됐네요. 자, 저장을 해 놓고 리턴하는 겁니다. 자, 이미 저장돼 있다면 마이너스 1이 아닐 테니까 바로 리턴하고, 처음 방문해서 저장이 안 돼 있다면 계산을 해서 저장해 놓고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재교출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그런 동작이 되겠죠.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는 DFS를 메모이제이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고, 빈 칸을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자, 어레이에 0으로 채워야 되죠. 0으로 채워야 되는데 m개니까, 네, 자, m 플러스 2개를 채워야 되겠네요. 자, 0으로, 네, m 플러스 2개를, 네, 저쪽에도 붙일 거니까, 네, 이렇게 채워주고요. 자, 양쪽에, 네, 범위 체크를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파이썬은 그 코드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근데 범위 체크 자체도 1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서 뭔가를 고민하기도 해야 되니까 범위 체크를 줄이기 위해서, 네, 0으로 채웠습니다. 네, 둘러싸기, 둘러쌈. 네, 표현이 다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dp도 다 마이너스 1로 만든 다음에 이 값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dp도 똑같이 생겼을 거다. 자, 마이너스 1을, 네, m 더하기 2개, 자, 그거를 n도 양쪽에 2개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항상 모양을 보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2, n 곱하기 2 짜리가 만들어졌고요. 초기값을 줘야죠. 항상, 자, 1에다가 1이라는 경로수로, 네,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즉, 네, dp 테이블 생성 및 초기값, 네, 설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한 개니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무조건 시작이니까. 자, 그리고는 사실은 DFS 함수를 네,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n하고 m 거를 우리가 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프린트, 네, DFS n, m, 네, 를 불러주면, 네, 이 자리에 있는 값, 저장되었다면 그냥 뭐, 네, 막 11이라면 그냥 1이 나오겠지만 저장 안 돼 있으면 계산해서 저장해 놓고 오는, 네, 그런 동작이, 네, 될 겁니다. 자, 그러면 current i, current j, 네, 제가 정말 많이 쓰는, 네, 표현인데 지금 previous라는 것도 나왔죠. 맨날 next였었는데, 자, if, 네, 이미 저장되어 있다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죠. ci하고 cj의 값이 계산되어 있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되어 있지 않다면, 즉 첫 방문, 네, 계산이 안 된 경우는, 네, 계산 후 저장. 근데 뭘 계산하는 거냐? 네, 네 방향 더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 방문 시, 네, 경로수 누적, 네,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네 방향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만 얘를 임시 변수 써서 다 계산한 다음에 저장해줘도 되겠지만 얘도 어차피 변수니까, 네, 우리 저장할 값을, 네, 뭐 지금 마이너스 1일 테니까요. 네,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ci의 cj를 0으로 초기화하고, 자, 네 방향, 네, 델타 ij를, 네, 상, 하, 좌, 우, 네, 네 방향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 그러면 previous ij가, 네, 맨날 next 하다가, 자, current i에다가 di, current j에다가 dj를 더해줬고요. 자, 얘는 뭐냐면 이전 좌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범위 체크 필요 없죠. 둘러쌌으니까 여기서 더 나갈 일은 없어요. 네, 이 조건 때문에, 더 작아지는 조건 때문에,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한 겁니다. 자, 만약에 ARR의 PI 이전 좌표보다 작은 경우에만, 현재 좌표가 작은 경우에, 즉 이게 바로 내리막길인 경우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처리라는 게 뭐예요? 경로를 누적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하나를 지금 이상하게 쳤나 봅니다. 위에서부터 이게 시작됐군요. 아, 뭔가 if가 한 칸 밀려버렸군요. 네. 이거. 네, 템 맞추려고. 자, 그럼 이때 dp ci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게 아직 손이 안 풀려서 오타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누적을 다 했고요. 그러면 끝나서 이제 저장이 됐으니까 네 방향으로. 네, 자, 요 CI, CJ를 리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다가 적었는데 이거는 그냥 값이잖아요. 재기 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자, 이전 좌표에 있는, 그래서 설계를 잘못하면, 지금 타이핑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게 눈에 들어온 게 다행이네요. 자, 이게 아니라 DFS로 불러야 거기 있는 게 처리가 되겠죠.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장하는 값이니까 0으로 해서 맞는데, 이거는 계산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초기값이면 다 마이너스 1이 저장될 뻔했죠. 계산이 안 돼 있다면 호출해서 계산된 값을 리턴해야 되겠죠. 네, 이따 땀을 흘리면서 또 디버깅을 한번 할 뻔했습니다. 왜 답이 안 나오지 하면서. 자, 그래서 DFS로 이걸 호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즉 네 방향 경로수 누적, 조건에 맞는 네 방향 경로수를 누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고, 마이너스 1이네요. 자, 어딘가 지금 제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찾았는데 아직 마땅히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한번 요건 디버깅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nm이라고 하면 nm은 현재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이 아니네요. 네, 제가 엉뚱한 걸 여기도 해놨네요. 마이너스 1이어야 계산이 아직 안 되니까 처리하는 거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그냥 리턴을 했겠네요. 이 경우에는 처리해서, 자, 요것도 잘못했네요. 네, 자, 아침에 첫 문제 풀 때는 오타나 이런 걸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아침이죠. 상, 하, 좌, 우. 네. DI, DJ.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3, 이 값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게 채워지는 것도, 죄송합니다. 여기 채워지는 것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빨리 채워질 테니까. 자, 얘가 리턴할 때마다 원래 재기는 이렇게 채우는 게 의미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리턴할 때만 한번 디버그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P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근데 DP가 지금 안 나오니까 DP를 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하시겠지만 지금 NN에서 시작하면서 00 값을 누적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러서 지금 호출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여기는 0에서 시작하느냐? 요렇게 해서 일단 저장해 놓은 거고, 아직 DFS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0을 누적한 다음에 와서 상 쪽을 불렀죠. 그럼 얘도 초기화를 한 다음에 상 쪽을 부르면 얘를 또 0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제가 F9를 눌러가면 계속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네요. 그래도 중간에 좀 F9를 여러 번 누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걸 좀 살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까지 쭉 상하좌우로 가면서 지금 경로수가 하나씩 늘어나고 여기 2개 늘어났죠. 아까 여기에 제가 2개 든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네, 경로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 상태에서 처리가 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더해 나가고 있고 이쪽 경로가 이렇게 더해지고 있네요. 그럼 쭉 더해지다 이쪽이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뭐 제출은 안 해봤지만 디버거를 좀 멈춘 거고요. 이렇게 제출돼 가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출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버그부터 하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네요. 네, 자, 제출을 하고 메모이제이션이라 중복해서 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은 뭐 500 곱하기 500이라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을 결국 하셔야 되냐? 메모이제이션은 당연히 DFS를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메모이제이션을 하지 않고 사실 이 자리에 그냥 DFS로 해서 저장한 다음에 얘를 리턴하면 끝나요. 네, 로컬 변수로. 근데 중복돼서 호출되는 게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호출돼서 계산이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리턴만 하게 네,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피보너치 같은 데서 메모이제이션을 푸는 제일 기초적인 예들이 있으니까 혹시 DFS가 익숙하지 않다면 네, 그거를 살펴보시고 네, 걔를 메모이제이션 저장해서 푸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이제이션하고 DP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